우선 저희가 jQuery를 쓸 거기 때문에 cdn js.com 들어가서 jq 검색한 다음 jQuery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jQuery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게 요거잖아요. 본문이 있고 보통 팝업이 이런 식으로 띄워져 있죠. 이 팝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전체 얘를 띄울 수 있는 이 큰 부모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 깔리는 얘 있죠. 얘 자체가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팝업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팝업 컨텐츠 안쪽에는 또 팝업 헤드가 있고 팝업 바디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헤드 안에는 뭐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고 바디에는 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으니까 요 그대로 팝업을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점 팝업. 자, 전체 이 컨텐츠를 감싸는 팝업입니다. 팝업. 왜 이걸 감싸야 되냐? 자, 여러분 얘를 놓으려면요. 얘 있죠? 얘를 놓으려면 이 부모가 엄청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 정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점 팝업. 컨텐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언더바를 2개 쓰는 이유는 그 BEM 명명법이라고 있는데 CSS에서 이제 클래스를 지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각자 다양하게 이름을 짓게 되면은 협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BEM 명명법이고 보통 이 BEM이 줄임말이거든요.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 이 세 가지를 줄인 게 이제 BEM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B는 큰 틀, 그 다음 작은 틀, 그 다음 어떤 걸 수정할지 이렇게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이 헤더면은 헤더, 언더바 2개, 그 다음 내비게이션 하고 하이픈. 자, 블럭에서 엘리먼트를 이을 때는 언더바를 사용하고요. 엘리먼트에서 모디파이어로 갈 때는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내비 텍스트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거, 그 다음 큰 거, 어떤 거를 수정할지, 뭐 어떻게 수정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BEM 명명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정답 보시면요, 여기도 뭐 이렇게 2개로 이어져 있을 텐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제 2가지가 있다 했죠. 팝업 컨텐츠 안에는 팝업 헤드 점 팝업 헤드 그리고 팝업 바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앞에는 큰 블럭을 놓기 때문에 부모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알아보기가 쉽죠. 이 클래스만 띡 있어도 얘가 팝업 헤드 부분이구나, 뭐 이제 부모가 팝업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M 명명법을 쓰기도 하고 뭐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팀원들끼리 규칙을 따로 정하시면 돼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헤드 밑에 저는 팝업 이제 btn close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btn close 그냥 말 그대로 클로즈 버튼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우선 큰 구조는 이렇게 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바디 쪽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내용 1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지금 여기서는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버튼이 아니어도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얘를 버튼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걸 약간 섞어서 해볼게요. 저는 btn 클로즈로 X 표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니면은 일단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가 버튼이 될 거예요. 우선 이 방식으로 먼저 해보고 그다음 좀 섞어서 얘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팝업 구성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주세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얘네들 있죠. 이 본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잘 보시면, 자,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이 정도이겠죠? 근데 얘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죠. 마치 네이버처럼요. 즉, 얘가 지금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 위드가 뭐 1200이던가 아니면은 뭐 1300이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통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보통 줄여서 콘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일단 가장 먼저 팝업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버튼 안에 팝업 1 이렇게 만들게요. 팝업 1 그리고 클래스도 btn 팝업 1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로렘 곱하기 한 30개 해서 놓으시면 돼요. 로렘 곱하기 30. 내용 구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해서 탭까지 해주시면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팝업이 이렇게 있고 팝업 컨텐트 안에 팝업 헤드와 팝업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는 뭐 이제 그 밑에 쪽에 들어가는 내용 같은 거일 거고 헤드는 뭐 X 표시를 놓을 수 있는 또는 뭐 다른 타이틀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지금 저는 버튼 대신 div를 놓았고 나중엔 이 X를 지우고요. X 모양을 직접 before랑 after로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우선은 지금 간단하게 먼저 디스플레이 non 블록으로만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X 표시로 해놨습니다. 얘가 이제 버튼 대신에 작동을 할 거고 그 다음 팝업은 언제? 우리가 진짜 이 팝업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열리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마크업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CSS 넘어가 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URLI나 A 같은 걸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서는 딱히 URLI나 A를 태그를 쓴 게 없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는 딱히 하진 않을게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선 콘한테 자 지금 여러분 컨테이너가 딱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늘어나요. 지금 글자가 이 정도까지 다 늘어났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처럼 글자가 가운데로만 이렇게 모여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선 맥스 위드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한 1000픽셀이다 하면은 1000픽셀 아니면 1200픽셀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길게 늘어나도 1200 넘어가진 않아요. 딱 1200까지만 늘어나게 됩니다.
1201 픽셀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됩니다. 센터로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이 콘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렬하면 되죠? 부모를 만들고 그 부모한테 뭘 주면 되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블럭 요소를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키 마진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진 맞죠? 자, 마진을 0 오토로 주게 되면은 이게 마진 뭐 탑 바텀은 0 픽셀,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진 0 오토로 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탑 값이랑 바텀 값을 뭐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줄었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얘는 안 가는 이유가 얘는 콘 안에 있지 않아요. 팝업입니다. 팝업. 그래서 콘은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팝업 가볼게요. 자, 위드는 300픽셀 정도, 하이트도 300픽셀 정도.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줄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차피 화이트인데 왜 화이트를 주냐? 여러분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 안 주면요 뒤에 거랑 겹쳐집니다. 투명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화이트 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엘리먼트의 어떤 요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화면에선 스크롤이 생기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얘가 스크롤을 따라다니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겹쳐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유령인 거 같은데 포지션을요 앱솔루트로 주는 게 유령화였죠. 그쵸? 자, 지금 여기 보더까지 줘볼게요. 자, 보이시죠? 우리 여기 떠있긴 해요. 떠있긴 한데 앱솔루트로 주게 되면은 스크롤을 안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다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위치값 안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제가 위치값도 잡아줄게요. 탑 50. 자, 지금 정 가운데 있죠? 정 가운데 옮기는 공식은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요소만큼 다시 좌측과 이제 상측으로 보내줘야 된다. 됐죠? 자, 위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도 안 따라와요. 근데 얘처럼 나는 스크롤을 내려도 얘가 계속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안 쓰긴 했었어요.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픽스가 아예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화면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픽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뒤쪽에 보시면 약간 그림자가 좀 있죠. 자, 그림자를 넣는 건 박스 섀도우 라는 걸로 넣으시면 돼요. X축, 그 다음 Y축, 그리고 블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어떤 색으로 할 건지, 레드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 또는 이제 뭐 그레이로
놓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RGB로 하셔도 됩니다. RGBA로 할게요. 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RGB도 색깔을 이제 쓸 수 있는 코드 중 하나고 레드, 그린,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는 알파로 이제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0부터 255까지가 있는데 0이 이제 검은색이고 이제 높아질수록 조금 더 밝은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블랙 톤으로 깔 거고 투명도를 좀 조정해 볼게요. 0.5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반투명이 됩니다. 반투명. 이게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 내가 여기가 너무 뭔가 경계선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이 블러 값을 높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흩어지는 게 조금 더 많아집니다. 많이 넓어졌죠? 이 블러가. 그리고 나는 완전 딱 붙이고 싶다 하면은 0픽셀. X축에서부터 몇 픽셀, Y축에서부터 몇 픽셀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면 될 것 같죠? 여기 밑에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 보통 기본적으로 팝업은 숨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서는요, 이게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컨트롤을 했었어요. 네, 팝업 1을 눌렀을 때 이 show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고, 그 다음 이 X 표시를 눌렀을 때는 다시 hide가 되면서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언제 이 팝업에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액티브를 추가하고 또 빼고 그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쉽게 가볼게요. 우선 저 버튼을 찾아야겠죠. btn 팝업 1 이죠. btn 팝업 1.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함수는 이렇게 분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합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리해서 따로 함수를 호출해준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함수 호출하는데 이제 소괄호는 안 붙습니다. 안 붙여요. 그냥 이름만 언급해주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함수를 넣어도 된다. 요거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왜냐? 간편하니까요. 자, 여기서 언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팝업한테 액티브가 들어있다면 그때 블록을 해준다 했으니까 add 클래스를 해주면 되겠죠. 액티브. 그리고 또 언제 액티브까지 넣어서 얘가 나오는 것까지는 됐죠 지금. 근데 누구를? 얘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이 x를 클릭했을 때 remove 클래스를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팝업 btn close를 클릭을 했을 때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저기 있는 누구? .팝업 한테 remove 클래스를 하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는 액티브가 들어간 상태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 팝업에 액티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는 다시 액티브가 없어지면서 팝업이 숨겨지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버튼 같지가 않죠?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누구한테 뭘 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팝업이니까 밑으로 가야죠. 팝업 밑에 있는 팝업 헤드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BEM 명명법을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부모부터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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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부목격은 앞에 무조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BEM 명명법을 쓰면은 어차피 이 블럭 요소가 이 클래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딸랑 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팝업 헤드한테 이제 뭐 플렉스 주고 justify content flex and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버튼 클로즈한테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백그라운드 컬러 아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넓겠죠? 자, 요렇게. 근데 너무 좁다 싶으면 패딩 값 주시면 됩니다. 10픽셀. 마진 값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커서가 안 바뀌니까 뭔가 버튼 같지 않잖아요. 물론 더 버튼 같이 디자인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아예 커서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커서라는 거에서 포인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커서도 아마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볼 건데 한번 끊고 갈게요.